안녕하세요. TGIT 신보라입니다. 날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날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는데 오늘 문득 사무실에, 그러니까 스튜디오에 들어와 보니 이렇게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걸 보고 와, 12월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날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일 수도 있고요. 매일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TGIT 정신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Thank God it's today.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모셨어요. 비슷한 얘기를 또 하기 때문에 좀 이상할 텐데 잠시 방송에 맞아요. 에러가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니까 이게 아까 본 뭐지? 화면인가 아닌가 둘 다 라이브입니다. 맞습니다. 저기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걸 보고 우리 회사가 조직화됐구나 이런 생각이 발전했구나. 듭니다. 자, 이 책에 보면 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신이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만큼의 욕망이 강하지 않다면 단순히 자유를 갈망하는 것만으로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다. 무슨 영화 떠오르시죠? 쇼생크 탈출이 생각이 납니다. 제 그렇죠. 제일 좋아하는 영화예요. 예, 그 영화를 보면 한 몇십 년 동안 감옥에서 책을 날라주고 감옥에서 나름대로 보람찬 일을 하다가 가석방이 돼서 풀려났더니 사회에서는 자기의 존재 의미를 못 찾고 죽는 사람도 있고 네, 자살을 했죠. 거기 모건 프리먼이 하는 얘기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여기 갇히면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익숙해진다는 건 참 무서운 거야.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거든. 그때 그 앤디가 모건 프리먼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아니다고. 그리고서 그 안에서도 자유로운 행동들을 몇 번 했다가 고생도 하지만 마지막에 비 내리는 그날 땅굴에서 나와서 하늘에 그 비를 맞으며 기다렸다 이 순간을 20년 동안. 그게 욕망이라는 거죠. 욕망이 강하면 사람은 움직이는 힘이 나오는데요. 그저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힘이 나오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책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상응하는 대가와 희생이 따른다.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없다. 항상 말씀하셨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것과 같은 이야기겠죠. 여기서 대가와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저는 나폴레옹이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욕망이 있을 때 치르는 대가와 희생은 네. 기꺼이라는 표현이 쓰거든요. 기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배고픈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걸어가는 거를 그걸 대가와 희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 기꺼이 가는 거. 그렇죠. 근데 맛있는 음식 정도가 아니고 내가 파리 여행을 5년간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탔는데 그냥 이코노미 클래스밖에 못 탔어요. 좁고 불편하겠죠? 그 좁고 불편한 그 순간이 괴로울까요? 설레일까요? 설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욕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가와 희생은 설레임인데 땀에는 두 가지 땀이 있거든요. 네. 운동을 했을 때 흘리는 정말 건강한 땀이 있고요. 진땀이 있죠. 나쁜 짓 했을 때 흘리는. 아우, 진땀. 예, 같은 땀인데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TGIT 정신은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갖고 욕망을 가지고 치르는 대가와 희생은 결코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설레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기꺼이라는 단어 좀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소장님은 그 이런 얘기가 또 책에 나와 있어요. 자기한테 적합한 일을 찾을 때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소장님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발견하시는 편이실까요? 이 나폴레옹 힐을 자꾸 이제 까는데 저도 이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네. 저도 이제 이런 책을 썼습니다만 그 나폴레옹 힐이 생각하는 좋아하는 일 이런 표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나폴레옹 힐은 인터뷰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성공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하면 성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일 하면 성공한다. 그거는 박지성 선수한테 물어봐도
윤여정 영화 배우한테 물어봐도 그러겠네요. 제가 윤여정 씨를 2번이나 봤습니다. 한 번은 골프 연습장에서 봤는데 워낙에 몸이 가늘고 힘이 없으셔가지고 공이 앞으로 안 나가요. 근데 아유 하기 싫어 아유 하기 싫어 하면서 이제 해야 되니까 하는 표정이었는데 2번째는 이제 영화 출연했을 때 꽃집 주인이고 제가 꽃집 손님으로 아, 정말 그 배우 대 배우로 예, 만나셨군요. 따뜻한 느낌의 윤여정 씨를 봤는데 그런 윤여정 씨 같은 이 나이가 돼도 영화 출연을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이제 애플 TV 보기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빠진코에 나오시더라고요. 그거 너무 좋죠. 아직 못 봤어요. 1편 정도 좋아요. 봤어요. 다 봤어요. 미나리 이런 건 봤고. 그래서 윤여정 씨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정치인한테 물어보든 작가한테 물어보든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 그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 다 좋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이 부분이 미스예요.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발견도 아니고 뭘까요? 아니에요. 이 일을 열심히 하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네. 그래서 나는 뭐 게임을 좋아해. 그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성공을 하자고 하면 그 일을 잘하게 되거든요. 네. 잘하게 되면 좋아요. 못하는 일을 좋아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즉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은 상당히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을 잘하면 수술을 좋아하게 돼요. 그러면 그 잘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많이 하면은 잘하게 되고요. 잘하게 되면 좋아하는데 이미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욕망을 갖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일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합격한 사람한테 너 공부 열심히 했냐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안 했다고 그래요. 엄청 열심히 했으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딴 사람보다 느끼는 고통 지수가 약했다는 거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고통스러웠는데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대충 하면 와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거죠. 열심히 할 때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그 일을 계속했는데 그 좋아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열심히 했고 잘하게 된 다음에 좋아졌다는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청소년들한테 자칫 잘못하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좋아집니다. 열심히 하면 좋아지는 것으로. 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훌곰님, 크리스마스 트리 너무 예뻐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골랐던 거. 주문을 제가 했었던. 네, 역시 탁월합니다. 네, 내가 드리려고님, 따뜻한 색감이 겨울밤에 보기 좋네요 해주셨어요.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책에는 변할 수 없는 성공 진리 WWWH 공식이라고 했는데 사실 소장님께서 무언가를 이렇게 하실 때 좀 이 공식을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 책에서 나왔을까요? 요거하고 좀 달라요, 저는. 좀 다른가요? 네. what 똑같고요. 네. 그 why, Why, how. how. 저는 언제라기 아니고 그다음에 time이에요. 아, 타임. 그다음에 시간을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하고는 조금은 다른데 다른가요? 네. 공식은 저는 비슷하긴 하죠. 네. 그런데 그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 무언가를 이렇게 프레이밍 할 때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문제 해결 공식의 첫 번째 W는 what,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고 원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뭔가를 일단 정리를 해요. 저는 what이. 왜냐하면 그걸 모르고 일단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그걸 왜 하려고 하는가. 난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해, 아니면 건강하고 싶어서 해, 아니면 대학 가고 싶어서 해. 그러니까 why가 확실한 거고. 요 두 가지가 있으면 사실 how는 별로 안 중요해요. how는 찾아져요. 예, 뭐 하지만 않으면 네. 포기하지만 않으면. 포기하지 마.
하우는 찾아지고 그 다음에는 저는 네. 타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타임. 그 다음에는 금방 되지 않으니 시간을 보내라. 시간을 내가 뭘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알고 방법까지 찾았다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데이 바이 데이 시간만 보내면 착착착착 그 동네로 가니까 여기서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마라. 네, 조급해하지 마라. 자, 고품격 방송 TGIT 이제 다음 장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기 확신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로는 두려움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나옵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생기냐면요. 네.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정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 공포 영화가 대낮에 귀신이 나오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안 보일 것 깜깜한 같아요. 밤에. 그러니까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무지에서 나옵니다. 저도 불확실성. 예, 무지. 그러니까 앞이 안 안 보이면 보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사람은 두려운 거고 인간은 두려움과 싸우기 위해서 전등을 만든 거고 환한 방은 낮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깜깜한 밤에는 그 동물들은 오감이 발달했기 때문에 깜깜해도 움직일 수 있지만 사람은 머리가 발전한 대신에 오감은 동물들에 약하기 때문에 동물들한테 잡아먹힐 위험이 있거든요. 밤중에. 대낮에 잡아먹힐 위험보다는 자고 있는데 잡아먹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은 두려움의 상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지에서 온다. 무지에서. 네, 온다. 무지에서 옵니다. 자, 이 책에 의심과 불신은 진보와 자기계발의 치명적인 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장님 혹시 의심과 불신이 마음속에 쑥 들어온다. 어떻게 언제나 하시나요? 들어옵니다. 의심과 불심은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실패나 고통은 언제나 우리한테 오는 건데요. 그거를 상수로 놓고 다뤄가야지. 실수나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건 와요. 항상 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로부터 회피하려고 그러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안 좋은 일들이 옵니다. 그걸 다루는 게 중요하고 이 시간에 그걸 같이 알아가 보는 시간이 되는 거죠. 다룬다. 그런 두려움을 다루는 것 정말 하고 싶은 정말 그런 다룰 수 있다면 얼마나 살기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최근에 영화 두 편을 봤는데 하나는 저 우연히 봤는데 그게 연결이 됐어요. 하나는 런던 공습이라는 영화였는데요. 그 독일군이 런던에 공습을 했을 때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저기 외곽에 있는 그 수용 시설로 보냈는데 어느 한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서 열차에서 뛰어내려요. 그래서 다시 엄마를 찾아가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본 영화 그 다큐멘터리가 처칠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어떻게 해서 이제 런던 공습이 되게 됐고 독일군하고 어떻게 싸웠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야당에서는 독일에 항복을 하자고 그랬어요. 영국에서. 근데 처칠이 항복할 수 없다. 우리는 노예로 살 수 없고 마지막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독일군과 싸울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에 대해서 떨고 있는 영국 시민들한테 이 엄청난 양의 연설과 저작 활동으로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꿨는데 그런 강력한 처칠도 그 공백기가 상당히 길었더라고요. 그래요. 정치에서 물러나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상태. 워낙에 싸움꾼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처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영국이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는 처치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없었던 거죠. 또 재밌는 게 그 처칠이라는 사람이 당을 두 번이나 바꿨더라고요.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 이게 토리당하고 휘그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번이나 당을 바꾸면서도 양쪽에서도 다 크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노선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휘그당이면 어떻고 토리당이면 어떠냐? 난 영국을 사랑한다. 영국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책에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6가지 두려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6가지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공감했어요. 네, 첫 번째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늙음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 타인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좋죠? 가난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현대사회,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현대인들한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현대인은 사실은 전쟁 상황만 아니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약해졌죠. 그런가요? 그 모든 두려움이 결과적으로 죽음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옛날에 가난함은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가난함은 네. 굶어 죽는 거였거든요. 그쵸. 굶어 죽거나 겨울에 땔감이 없어서 얼어 죽거나. 그래서 그 지금은 상대적 가난함이잖아요. 그렇죠. 상대적 가난. 예, 기분 나쁨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쟤는 잘 사는데 나는 못 사니까 기분 나쁨에 대한 가난함은. 근데 그 인간이 가난하다는 거는 과거에는 죽음을 뜻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을 때 그 고통. 그 제가 이제 아버님 얘기를 가끔 하는데 아버님은 6.25를 겪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엔 누구도 부자가 없었잖아요. 그냥 다 없어진 상태에서 고등학교, 중학교를 전쟁터에서 전쟁판에 다니고 아니면 피난해서 다니고 결국 전쟁이 끝나고 다녔으니 그 풍족해봤자 뭐가 풍족했겠어요. 그래서 키가 되게 작으셨대요.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님. 예. 왜냐하면 그게 유전자가 작은 게 아니고 먹질 못해서. 왜냐하면 전쟁통에서 뭘 먹었겠습니까? 피난 가고 그러면서. 그렇죠. 대학 가니까 기숙사 생활했는데 거기서 무제한 먹어도 되니까 키가 177cm까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작은 순으로 쉬었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는 큰 순으로 쉬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제 기차 여행을 하면 그 삶은 달걀과 사이다요? 사이다. 그 다음에 그 도시락을 주는데요. 그 당시 도시락은 얇은 나무로 된 도시락이었어요. 플라스틱이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도시락 상자가 나무예요. 근데 아주 얇은 나무여서 그냥 툭툭 부러질 정도로. 그러면 뚜껑이 나무인데 이 나무에 밥풀이 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밥풀을 뜯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바로 먹습니다. 밥풀 안 먹고. 내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반을 남겨요. 저희 아버지 소식이거든요. 저도 남겨요. 전 3분의 1을 남기고 아버지는 반을 남기시는데 아버지 어차피 남길 거 그렇죠. 깨끗한 거 먹지 뭘 뜯어 먹냐고. 그랬더니 나는 전쟁 겪고 일제시대 살아봐가지고 다음 끼를 못 먹는다는 경험을 어릴 때 좀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습관이 되셨구나. 이 밥풀을 보고 있으면 이건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거를 인정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도 되는데 그 습관이 참 안 가는구나. 너는 내용물부터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네, 아이캔두킴님 오늘도 참석해 주셨어요. 온갖 매스컴이 한 가지 얘기로 시끄러운데 차분함 고품격 방송 감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웃음조차 마음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런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얼마나 웃길까요? 뭔가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 명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 어느 얘기가 맞는 얘기고 어느 얘기는 안 맞는 얘기고 이게 전부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늙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이제 네.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결국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죠. 가는 거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는 건데 늙으면은 죽는다. 그다음에 늙으면 또 연결되는 게 뭐죠? 가난이 연결돼요. 그렇죠. 늙으면 왜냐하면 늙었을 때 두 가지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내가 벌어놓은 돈이 없거나 건강. 그다음에 나를 그 먹여 살릴 자식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식이 날 부양하거나 내가 모아놓은 돈이 많거나. 근데 이제 늙어서 건강은 어차피 다 나빠지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건데 건강이 나쁜 상태에서 돈이 없으면 이게 진짜 불쌍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늙는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가난과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렇죠. 가난은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공의 법칙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돈이 중요하냐? 매우 중요하다는 매우 거죠. 중요하다. 돈이 없으면 가난해지고 가난이 없으면 질병이 생기고 질병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싸움이 나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왜 싸웠냐 보면 결과적으로 돈 문제. 돈이죠. 전쟁도 다 돈 다 문제였고 돈이죠. 부부싸움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돈 문제인 경우가 많고 그러려나요? 예, 시부모 문제도 돈 문제인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면 돈 문제로 귀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겉에서는 다른 이유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돈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서장훈 선수가 그런 말을 했나 그분도 그런 말 한 것 같고 이한 씨도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돈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문제에서 90%는 해결된 상태라는 거예요. 걔는 10%만 고민하고 살면 되는데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근데 90%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파생시켜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을 못 주는 거예요, 얘한테. 그러면 자식이 부모는 좀 덜 그럴 텐데 자식이 부모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00만 원 때문에 자식과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굉장히 뭐 힘든데 50만 원만 보태주면 부모님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50만 원을 보태주면 내가 딴 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 못 보여줬을 때 섭섭함이 또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겠네요. 근데 그게 수천만 원, 수백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때는 5만 원, 어떨 때는 2, 3만 원 때문에라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에피크로스도 그런 말 했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펑펑 그쵸. 쓸 자유가 아니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가 경제적 자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늙음이나 가난도 결과적으로 죽음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죠? 온누리님, 역사는 돈이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 책 좋죠. 제 친구가 쓴 그러니까요. 책이에요. 네, 저희 이 책을 가지고 또 인문사회에서 네, 그렇죠. 인문사회 시간에 강의도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단두대에 목 잘린 이유가 세금 걷다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 문제. 그 다음에 영국에서 대원장이고 뭐고 마그나 카르타고 뭐고 다 세금 문제. 미국의 보스턴 차 사건도 세금 문제, 돈 문제. 아주 예외적인 거를 빼놓고 범죄도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그렇죠. 거죠. 예. 세 번째 두려움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두려움은 바로 타인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자,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정말 중요한 거고 네. 사실 늙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 경제적 문제하고 자기가 건강 관리만 잘하면 되고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대비만 하면 되는데 이 타인에 대한 두려움 이게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특히 SNS와 단톡방 때문에 이게 한 사람이 네. 비판을 받으면 동시에 이제 비판을 받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 모두가 지금은 극한 대립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40 중반까지도 정치를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정도로 몰랐는데 지금은 그 SNS가 활발해서 어느 한쪽인지가 자기가 어느 정도는 위치를 잡아야 된다고 전 세계가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판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게 강한 어조로 그러니까 오바마 때만 해도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미국도 바이든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요번에 대선 결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강렬하게 비판적이 돼요. 그래서 야 이게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게 매우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SNS에 안 좋은 글이 써 있는 걸 보고 안 좋은 판단을 한 다음에 안 좋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죠. 사실은 그걸 안 보면 되는데 옆에서 보고서 또 누가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제발 좀 안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꼭 안 얘기를. 좋은 얘기를 또 해줍니다. 아, 안 좋은 얘기 할 때 사람이 아주 흥분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정말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십거리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사람들의 속성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얻는 순간부터 저도 옛날에는 했지 않았겠어요. 그냥 안 하다 보니까 제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도 이제 하면은 저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그 책상에서 좀 내려놓자. 테이블 위에 테이블- 그 안건을 올려놓지 안 올려놓지 말자. 그러니까 누구의 안 좋은 얘기를 해봤자 그 사람이 우리가 밤새도록 그 사람 안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좋아지질 않아요. 어? 그리고 내 딸도 아닌데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좋게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실익이 없는 거야. 누구 안 좋은 얘기를 해봤자 그 사람이 좋아지지도 않고 평상시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 100만 원이라도 거저 줄 정도로 그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그 사람 걱정을 하면서 그 사람 얘기를 그렇게 해야 그런 되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쾌감이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아니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얘기하는 거를 90% 이상이 좋아해요. 공감을 만들기가 되게 편한 거예요. 공감을 만들기 편하다. 그러니까 친구 만들기가 편한 거예요. 누구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맞아. 같이 팀이 딱 돼. 우리나라 교육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맞아. 우리나라 정치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맞아. 좋은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면 내 친구가 떠날 것 같고 그치에 있는 사람이. 안 좋은 주제 갖고 얘기하면 그들이 같이 모이기 때문에 좋은데 끝나고 되게 허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네, 내가 들으려고니 미움받을 용기가 정말 중요하군요. 저도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미움받는 게 싫어 별 행동을 다 했는데 이제 와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쓸모없었던 실익이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 말씀하셨어요. 미움이라는 거를 다시 생각하면 돼요. 관심? 아니요. 부러움? 부러움이에요. 부러움. 그쵸. 왜냐하면 이게 밉다고 표현을 하는데 누군가를 굉장히 비난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성실한 동네에 있는 경로당에 있는 어떤 아저씨를 비난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집중적으로 비난을 당하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고 성공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미국 대통령이에요. 미국 대통령은 비난뿐만 아니라 죽이고 싶은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가장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 받을 용기란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러움. 그들이 그 미워한다는 거는 부럽다. 날 부러워하는구나. 부러워하는구나. 너도 하고 싶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네. 하면 되겠네요. 여행자 지구별님, 안 좋은 이야기 하루 종일 해도 그 사람은 좋아지지 않으니 안 좋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말 명언이네요 해주셨어요. 진짜 웃기는 건 뭐냐면요. 운전하다 욕하는 거 있잖아요. 네. 걔는 못 들어요. 야, 이 새끼야! 하고 욕을 하는데 나만 들어. 내 옆에 있는 사람만 괜히 괴로워요. 목소리 커져가지고. 맞아요. 차라리 창문을 열고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혼자서 욕하면 걔는 못 듣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빵빵하는 게 낫겠네. 걔 그거는 듣기라도 하죠. 근데 그때 뭐 싸움 납니다, 이제. 아, 그렇죠. 자기 빵빵도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싸움하면 질까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그렇군요. 네, 온누리님, 주변 어르신들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미혼의 분들은 나이 들수록 더 두렵다고 해요. 자, TGIT를 이제 저하고 이제 꾸준히 보실 분들은 저한테 배우셔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제가 심심하다는 감정과 외롭다는 감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뭘 대비해야 되죠? 초등학교는 교실이 있으니까 바글바글 학교만 가면 저절로 친구가 생겨요. 강제 친구예요, 강제 강제 친구. 친구.
내가 그래서 원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전 동창들하고 뭐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고른 친구가 아니고 국가가 배정한 대로 거기서 우연히 친구가 된 거야. 국가가 배정한 친구. 예, 그러니까 거기서 골라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좀 보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고른 사람이니까 사회 친구가 됐든 뭐가 됐든 결과적으로 하나둘씩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매일 떠나가요. 왜냐하면 집에는 혼자 가니까. 그러면 언젠가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정답이에요. 언젠가는 누구든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 바글바글 지나지 대학교만 가도 끼리끼리 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혼자 노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노하우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만들어야 예, 돼요. 그거는 무조건 만들어 놔야 네. 돼요. 등산을 가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수영을 해도 좋고 책을 읽어도 좋고 넷플릭스를 봐도 좋고 저도 혼자 잘 노는. 게임을 해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으면 뭐 구태여 누굴 만나면 만나서 좋고 안 만나면 안 만나서 좋고 그렇게 방법을 찾아가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타는 경우는 과거에 동질화되거나 관계 속에서 뭔가를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오랜 동안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때는 그 동족촌에서 다 모여 살았고 커뮤니티가 되게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응?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건 애착이죠, 뭐. 그 사람이 사랑만큼 강렬한 그 욕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실된다고 그러면 있잖아요. 네. 돈이 상실되는 거에 1000만 배의 고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살인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사랑이라는 거죠. 돈 다음 사랑. 아니야, 돈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는 은행 강도 수준인 건데 그 살인 사건이 그래서 그 범죄자를 찾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묻지마 살인만 아니면. 근데 묻지마 살인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사랑에 대한 상실은 자기 목숨까지도 끊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은 그 사랑에 대한 그 감정이 굉장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상실이 주는 압박이 굉장히 큰데 저는 이게 그 미디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미디어 때문이요. 네, 미디어 때문에. 왜요? 미디어에서는 극적인 그러니까 소설만 해도 기승전결이잖아요. 그러네요. 우리 인생은 그냥 그냥 평평평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처럼 그러니까 드라마틱하다고 하잖아요. 소설 같다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세상은 소설 같지 않은데 소설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그 다 미디어니까 를 보면 자기의 삶이 몸이 건조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너무 똑같다 이렇게 근데 원래 몸이 건조한 게 인생이고 그래서 짜고 달고 맵고 쓴 것은 맛이 아니고 쌀밥처럼 담담하고 맹물처럼 담담한 청담할 때가 담이거든요. 그게 진짜 맛이다라고 책은담에도 나오는데 사람들은 강렬한 맛을 자꾸 미디어를 통해서 얻는 거죠. 그래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나온 다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권총자살을 그렇죠. 했다는 거죠. 미디어 때문에. 그리고 드라마에서 멋진 남자 열정적인 사람을 따라하길 바라고 따라하길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실감이 굉장히 더 극적으로 커질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캄다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미디어처럼 소설처럼 살지 않으면서 꼭 사랑만 소설처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집에서 뭐 맨날 그 잠옷 입고 편하게 있으면서 어디 자기 연예인처럼 그 집에서도 우아하게 슬리퍼 입고 가운 입고 딱 폼 잡고 있고 양복 입고 있지 않으면서 네. 사랑만 꼭 소설처럼 하고 싶은 저는 아마 미국이 미디어가 더 발전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는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빈곤, 노령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죠. 이건 타인에 대한 비판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잘 살게 되면서 사람들은 아프기 시작을 해요. 옛날에는 아프고 바로 그냥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그쵸? 이제 아파도 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냥 그런 말 있잖아요. 아픈 상태로 사는 거다. 10명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몸 상태 어떠냐고. 좋아 이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없죠. 어딘가 누군가는 다 한두 군데 다 네. 중학생한테 물어봐도 몸이 안 좋다는데. 요즘 친구들 허리 많이 아파요. 예, 목이랑. 중학생한테 물어봐도 온갖 안 좋은 데가 많은데 성인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 겁니다. 소장님도 이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 저는 약간 좀 상황이 다른데요. 저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건강 유지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아유,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라는 표현 자체도 좋은 게 아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삶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부를 축적해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꿈을 만들 때 회피하는 꿈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난해지지 않는 게 목표도 아니고요. 여기 나온 대로 사랑을 잃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도 아니고요. 타인에 대한 비판을 받는 거 이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대로 반대로 한다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이가 먹어도 경제적 자유가 있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늙어도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고 싶다. 타인에 대한 비판의 두려움이 아니고 유니크해지고 싶다. 유니크해. 니들이 나를 욕을 하거나 말거나 욕을 하면 내가 날 유명해졌나 보다. 유명해졌나 보다.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기쁨,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난 지금도 건강을 위해서 뭘 하고 있다는 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죽을 때 다음 태어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저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뭐 100%는 아니더라도 저 사람 한 7, 80% 저렇게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건강 상실이 그러면은 건강하게 난 오래 살고 싶다를 실천하시는 그 실천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음식 조절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잠을 푹 잡니다. 운동과 그러니까 잠. 뭘 안 하는 것보다는 뭐를 좀 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운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먹는 거에 대한 기쁨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 번 말씀 주셨죠. 네, 먹는 거는 그냥 배만 안 고프면 되기 때문에 그 탐닉적으로 먹거나 저는 뷔페를 저를 데려간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딱 3접시 먹습니다. 3접시. 처음에 그냥 야채 한 접시 먹고 그 다음에 고기 몇 점 먹고 바로 넌 디저트예요. 아유 아깝네요. 그것도 비싼 뷔페에서 그러면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사람들이 막 힘들어합니다. 같이 가면 안 되겠네요. 네,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그 많이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건강적인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어쩌다가 술을 안 먹게 돼가지고 술을 옛날에 많이 먹었었는데 그냥 못 먹진 않아요. 먹으면 지금도 많이 먹을 줄 아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그 술을 끄는 게 아니고 술자리 가면 또 먹습니다. 그럼 먹는데 자체가 없어서. 그러니까 술자리가 여럿이 먹잖아요. 저 혼자 안 먹을 때가 진짜 많아요. 3시간 동안 모두가 술을 먹는데 술을 먹지 못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먹을 수 있는데도 안 기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그냥 운동하니까 안 먹는다고 해서 애따 잘 왔다. 운동하니까 안 먹는다고 인정해 주니까 그냥 안 먹어버리니까 저는 되게 자유로운 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자유롭네요. 예, 진짜. 근데 막 땡기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건강에는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온누리님, 결혼 전 소개팅 나갈 때 드라마 주인공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나도 드라마 주인공이 아니었음에도 하고 웃음해 주셨고요. 아니요. 내가 드라마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네. 드라마 주인공을 찾을 자유는 있어요. 드라마 주인공 같은 남자가 그 옛날에 제가 한 말 있는데요. 네. 영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Only brave deserve the beauty라고. 그쵸. 용감한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외로 그 백마를 탄 왕자님이 여자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시를 안 하기 해서. 때문에. 예, 그래서 의외로 숟가락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자 지구별님, 정말 한마디 한마디 주옥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방송 스타일을 좀 바꾼 게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되 그냥 묻고 대답하는 식으로 네. 해서 좀 더 그 일상생활 속에서 네. 느낄 수 있는 TGIT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댓글도 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다 반응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걸 아까 소장님께서는 바꿔서 내가 나중에 죽더라도 내가 지금처럼 똑같은 삶을 이렇게 똑같이 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 철학자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히 뭐 에피쿠로스나 아니면 뭐 많은 철학자들이 전혀 그거 때문에 공포스러워하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니까. 그 다음에 자꾸 뭔가 공포하니까 공포인데 그래서 이제 칸트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데카르트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방법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냥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기독교에서 제일 그 마케팅 포인트로 쓰는 거잖아요. 어? 마케팅 포인트. 맞잖아요. 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다. 그래서 이제 단테의 신곡을 보면 천국, 연옥, 지옥 이렇게 돼 있어서 지옥에도 단계가 많더라고요. 단계. 정말 저 밑에 있는 지옥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요. 네. 제일 윗 지옥은 살만한 지옥이에요. 살만한 지옥. 거기 누가 사는 줄 아세요? 누가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사람이 살아요. 예수 태어나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없는 기본적으로 갈 수 없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윗칸에 삽니다. 그래서 단테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게 단테의 신곡이에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천국, 연옥, 지옥, 중간 지역이 연옥인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데카르트인지 칸트가 한 얘기는. 그래서 죽어봤더니 천당이 있으면 오케이. 잘 믿은 거고. 죽었더니 아무것도 없으면 본전. 그러니까 그냥 어디다가 교회는 안 나가셔도 좋으니까 그냥 나는 믿는다. 이렇게 늘 얘기하고 다니셔서 혹시 신이 계시다면 저는 신이 있다고 믿는데 네. 신이 있다고 믿지 천당 지옥이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신이 있다고는 확실히 믿는데 그 천당 지옥이 있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확실히 믿게 되신 계기가 그거는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돼 있으면 저는 신을 만났어요. 네, 신을 만났기 때문에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아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신의 이끌림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의지대로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희망을 주는 일이거나 정보를 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삶의 이게 미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치질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언젠가 제가 그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뭐 시청자 중에서는 뭐 종교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교회를 나가지 않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시군요. 교회를 지금까지 10번도 안 가본 크리스찬입니다. 네. 네, 그런 얘기까지.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정말 소장님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진솔하게 다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님들도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댓글에 올려주시면 정말 진솔한 말씀을 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욕을 하고 싶으면 욕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욕을 하고 싶은 사람은 꾹 참으시고 꾹 참으시고 좋은 얘기만 해주시면 저희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좋은 얘기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11시가 또 이렇게 시간이 되었어요. 저희가 딱 끝나는 시간을 잘 지키는 방송이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 다음 주에 이어서 자기 확신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약간 다음 주 거를 예고를 하자면, 소장님께서 오늘 제가 되게 재밌는 말씀을 소장님께 들었습니다. 소장님은 뭐라고 하셨는데? 뭐요? 뭐였죠? 갑자기 까먹었어요. 상관없습니다. 네, 갑자기 하는데 까먹었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네, 그 얘기를 진짜 딱 하고 그거를 싶었는데. 설단 현상이라고 그래요. 설단이 펑토 이펙트. 머릿속에 있는데 인출이 잘 안 되는 건데 시험 때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이게 시험 때 인출이 안 되면 골치 아픈데. 네, 다행히 그래도 우리 이렇게 TGIT에서 제가 설단 현상이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하고 싶은 또 얘기가 있었는데. 자, 그러고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연말 연시도 다가와서 지금부터 한 달간 또 이벤트 한번 해야죠. 어떤 거 할까요? 댓글 많이 써주신 분들, 저희 댓글 많이 써주신 분들 모아서 우리 그 공부 담요 엄청 예쁘거든요. 너무 예쁘죠. 예, 공부 담요 네. 우리 신보라 선생님이 직접 디자인한 공부 담요를 5분을 네. 저희가 택배비도 우리가 내고 아이고, 보내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댓글 예. 많이 달아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달았던 분들 그 3분, 음, 2분, 지금까지 2분. 예, 지금까지 많이 달았던 네. 분 2분, 그다음에 지금부터 많이 달아주는 분 3분.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많이 달아주는 거는 누적이 아니고 요 시간부터 오늘부터 많이 달아준 분 3분. 지금까지 많이 달아준 분은 그 과거의 공적에 대해서 주신 거고 지금부터는 도전하라고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들에 대해서 자 실시간 댓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 VOD 네. 방송에 대한 댓글도 다 똑같습니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들 뽑아가지고 택배 포함해서 저희가 공부 담요를 하나씩 예쁜 담요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님께서 생각나시면 다음 주에 꼭 알려주세요 했는데요. 저 생각났어요. 그런데요? 나는 겸손하지 않다. 맞아요. 저는 자기 확신 얘기를 하면서 나는 겸손해 본 적이 없다. 저는 공부를 못할 때도 겸손하지 않았고 그게 너무 오늘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업이 어려울 때도 겸손하지 않았고 잘 나가도 겸손하지 않고 근데 겸손하지 않다는 게 배움이나 이런 데서는 겸손한데요. 기죽지 않는다는 표현을 저는 쓸게요. 겸손하지 않다는 게.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왜 못해? 이렇게 하면은 야 그게 된 다음에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되기 전에 얘기할 거야. 되기 전에. 이렇게 자꾸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짠을 좋아하는데요. 전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하면 됩니다. 저 근처에 있는 사람 알아요. 이거 할 거야. 할 거야. 됐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와의 대화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은 불편해하는데 불편해하거나 말거나 그거에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편하거나 말거나. 네. 왜냐하면은 저 잘 되거나 옆에 있는 사람 잘 되자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치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되는 게 중요하죠.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제가 요번에 그 특공대 애들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서울대 가자는 게 아니야. 전국수석 가자는 거야. 전국 수석 해야죠. 만점 받자는 거야. 해야죠. 네, 그러면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 댓글이 지금 갑자기 막 올라오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이럴 때 댓글 갑자기 지금 쓰면은 너무 내가 속 보이지 않나? 아니에요. 속 보이셔도 상관없어요. 네,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는 와 대박 이벤트 좋은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해주셨고요. 자존감이 높으니 겸손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해주셨고요. 겸손해 본 적 없다는 말씀 정말 어울리신다.
네. 잘 되는 게 중요하죠. 나도 모르게 기죽는 스타일은 어쩌죠. 이 연습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하면 되냐면요. 가까운 사람부터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괜히 모르는 데 가가지고 같이 동창회 가서 오랜만에 하지 말고 이 겸손하지 않는데 이게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겸손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냥 가까운 사람한테 해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즐거워합니다. 그게 뭐 걱정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아니, 흰사이다 한 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애가 수학을 못 봤어요. 이 울고 있는 게 좋아요? 다음에 100점 맞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다음에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나 100점 맞, 근데 또 80점 맞았어. 나 또 100점 맞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난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런 게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저희 딸, 겸손하지 않은 우리 딸이 저한테 어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한자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이야, 딱 나한테 어울리는 게 있어. 대기만성. 내가 중학교는 어차피 내가 지금 3학년도 있으니까 해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겸손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 넌 자기를 됐다 발전시킬 했어요. 수 있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네. 겸손하지 않다는 자신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기분 나쁘게 할 마음이 없는데 그래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맞네요. 그 사람의 문제죠. 저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너무 즐겁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12월 한 달간 하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10시 저희는 또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GIT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